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원 논란이 불거진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오늘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각각 11%, 7%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사령탑과 관련해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잘한다는 평가가 더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4가 그 막을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선보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을 잠시 뒤에 연결하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34살인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아탈 총리는 제5공화국 최연소 총리이자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총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등 내륙에는 눈과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었고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로 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유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2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부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유족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여성이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태원 희생자 유족의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끝내 여당이 거부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절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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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지만 고발이나 감사 요구 등을 통해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익은 경찰청장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59명이 숨진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 대응 체계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직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도는 지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 책임을 조사하는 데 무게가 쏠리면서 참사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재난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만큼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은 어려움 끝에 통과됐지만 무상 가능성부터 조사 과정에 대한 우려까지 진상규명까지 갈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어느 정당을 찍을지 물었더니 29%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줄어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는 30%였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40, 50대에선 민주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24%, 민주당 25%로 양당 구도 때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7%가 이준석 신당, 2%는 이낙연 신당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표심은 8%가 이준석 신당, 9%가 이낙연 신당으로 각각 옮겨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이 총선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표를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준석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이 20%로 가장 높은 게 눈에 띕니다. 신당을 비롯한 제3의 정치 세력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영향이 있을 것이란 답변보다 없을 거란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다 20%,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거다 33%, 비슷할 거란 답변은 31%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46%로 잘 못하고 있다는 38%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 40%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이후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7%로 46%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38%보다 많았습니다. 보수층에서 77%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흉기 테러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멈췄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 8%, 잘하는 편이다 32%로 긍정평가는 40%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편이라거나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50%로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은 이 대표 직무수행을 대체로 좋게 평가했지만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30대만 놓고 봤을 때 48%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3%는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년 뒤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양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이 대표 28%, 한 위원장 22%였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 취임 전보다 소폭 오른 29%로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인 가운데 무당층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부정평가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51%는 총선 전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20%는 총선이 끝난 뒤 해야 한다. 19%는 정치 공세라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식용 목적의 사육과 증식, 유통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하자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육견협회는 법안 반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대한민국에서 개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며 법안 통과로 드디어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명문화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개 식용 금지법을 반대해온 육견협회는 식용 개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했다며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한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했는데 지역 정치인 A씨와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같이 사는 사이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면서도 A씨로부터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수행비서 B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현근택 위원장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님이랑 문제를 안 하신 게 사실 정성호 의원님이 현재 당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거야 가까운 사람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지 77일 만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주요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이 전 부지사와는 무관하고 뇌물로 제공됐다는 법인카드는 이 전 부지사가 썼다는 증명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은 대단히 산만했고 불분명했습니다. 오히려 그 집중 심리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저희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을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게 의미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확인 요청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 기록은 보존 기한이 1년인데 지난 2021년 이 전 부지사와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통신 기록을 요청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오는 2월 법원 인사이동을 노리는 것 같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끝내지 못한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 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견을 보여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검찰 측과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재판부가 공판 진행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활동 근거지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동기 전 청와대 행정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먹사연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원 조직으로 알려졌던 건지 재판부가 묻자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주사와 SBS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진전된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채권단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 회의를 이틀 앞두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필요하면 지주사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진전된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자구안 미이행 논란에 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강한 회생 의지를 보인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기존 자구안으로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태영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워크아웃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단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주사의 연대 보증 채무 유예 등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주요 채권단을 다시 소집해 추가 자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 발표를 통해 채권단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만큼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안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5형,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기간 경기에 있는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 사례로 이번 겨울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25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폐사 개체가 늘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폭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은 연초부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는데 당시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인근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일 낮 서해 5도 지역에 울려 퍼졌던 대피 안내 방송입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2시간 반 동안 모두 12번 방송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마을을 다녀본 결과 적지 않은 주민들이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집 안까지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부러 듣는 거죠. 이 안에서는 방송 소리 안 들려서 못 들었어요. 방송에 하는 소리를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성력이 나쁘니까 그렇다고 선 치더라도 주민들도 좀 방송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을 좀. 대피 안내는 방송 외에 재난 문자로도 통보됩니다. 하지만 연평도 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만큼 문자보다는 안내 방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일부 어르신들은 대피소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탓에 마을 이장들이 일일이 모시러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멀어. 내 걸음으로는 멀어.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갈 수 있었지. 연이은 폭격으로 접경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때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층 건물 지하 식당에서도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버섯구름 같은 화염이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옆에 동까지 다 탈 것 같은데 엄청나게 화재가 커요. 주기적으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나거든요. 차 있는 데까지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 화물차인데. 직원들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하 식당가로 연결되는 입구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지상 14층짜리 증권사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던 식당 주인이 손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2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그 실적으로 약간 그게 지금 불티가 들어갔나 봐요. 식당에는 사람이 없었고요. 사무실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일하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덤프트럭 주변을 소방대원들이 에워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강일동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25톤짜리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엔진룸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있던 가스 충전소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더 큰 참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 시작이 코앞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될 재판에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표심 결집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후보의 추격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의회 폭동 사태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과거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지른 잘못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Could George W. Bush be prosecuted for obstruction of an official proceeding for allegedly giving false information to Congress to induce the nation to go to war in Iraq under false pretenses? 법원은 대통령 면책 특권이 형법 위반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In your view, could a president sell pardons or sell military secrets? Those are official acts, right? And such a president would not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변론이 끝난 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탄압이자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선을 이긴 뒤 바이든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The lowest moment, I think,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as Afghanistan, and hundreds of people died. He could be prosecuted for that. So you can't have a president without immunity. 오는 15일 공화당 경선 시작을 앞두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 트럼프와 헤일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재판 일정도 빼곡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거 메시지를 던지는 이른바 법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민간인의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같은 상황에 재발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뜻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포함해 영내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보장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두 사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발사한 위성이 타이완 상공을 통과하면서 한때 타이완 전역에 방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혼선은 가라앉았지만 타이완 총통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잇따라 휴대폰 경보음이 울리자 장내가 술렁거립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이 오후 3시쯤 위성을 발사해 남부 상공을 통과했다고 알린 것인데 영문 메시지로는 타이완 상공의 미사일 비행이라고 표기해 기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겁니다. The PRC has fired a satellite in this region and is went over Vietnam's airspace, so that's okay. 앞서 중국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새로운 천문 위성을 발사한 상황. 这些障眼源都相对是比较遥远的，它的信号也相对比较暗弱，它是在天空中是随机出现的，我们不知道它什么时候在什么方向出。 우 부장은 중국의 이번 발사를 두고 타이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무력 시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do military drills. They also engage in gray zone activities, and they are also very blatant official statements. 방공 경보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주말로 다가온 총통 선거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어제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10대와 군함 4척이 발견됐다며 중국이 안보 불안을 일으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타이완이 긴장을 고조시켜 반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양안 간 무역 제재 확대까지 예고해 또 한 번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지지층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우리나라가 타이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천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직접 침공을 받은 타이완의 GDP가 40% 줄어들고 한국도 반도체 산업과 무역, 금융 분야 충격으로 GDP 23.3%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등 내륙은 눈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내린 눈비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서쪽 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비 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광주와 전북도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 대전 영하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대구 8도, 부산 1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도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연초 전국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뒤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통상적인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하나라지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서울 이송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를 겸해 당원과의 소통에 집중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이번 부산 방문 일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직자 회의 전후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와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부산항에서 취임 뒤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같은 지역 현안이 야당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다잡으려는 건데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결정과 대비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민주당의 반박에도 피습 직후 부산 대신 서울로 옮겨 수술받은 이 대표를 비판한 지역 의료계 등의 반발을 부산 홀대론으로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의사단체가 고발장까지 낸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지역 의료 활성화를 강조했던 민주당의 행보와는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산대병원의 어떤 의료 수준에 대한 폄하, 또 의료기관의 서열화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자고 그동안 주창했던 민주당의 모순적 행동을.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서울 이송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부산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5.18 정신을 외친 뒤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 영입에 성공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표심 공략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의 주적으로 표현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부터 6일, 7일 이렇게 사흘 연속 동안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향한 대남 도발과 이 대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해온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탈당을 선언합니다. 이 대표가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등과 제3지대로 결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거취 표명 시기를 미뤘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공식 결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하기로 한 겁니다.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묵살 정치죠.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 구성 요구에 이 대표가 끝내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내 주류 일각에선 막판까지 탈당을 만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혹시 모를 탈당 결심을 만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후배들 버리고 딴 생각하시면 반드시 발병이 납니다. 비주류 의원 모임이 쇄신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한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란 건 이 대표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등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은 이낙연 전 대표가 꾸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전 대표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님 신당에 좀 합류하시겠다 이런 의사를 좀 밝히신 걸까요?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양양자 등 제3지대 활로를 모색하는 세력들과 힘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 또한 이른바 빅텐트의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신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것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선 확실한 지역 기반과 대선 주자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입니다. 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동반 탈당이 제3지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에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여드레 만인 오늘 퇴원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에 따라 오늘 취재진 앞에서 직접 퇴원 메시지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오늘 탈당을 예고한 만큼 통합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드디어 그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4천여 개 기업이 펼칠 첨단 기술의 경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람객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개막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네, CES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산업의 미래가 될 첨단 기술을 한 발 앞서 경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각국 정부 기업 관계자는 물론 취재진, 일반 관람객들까지 속속 모이면서 전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150개국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CES 2024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엔 기술혁신으로 인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주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동수단과 친환경 등 전 산업을 아우르는 기술혁신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도 들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t's my second year, so excited to be here. This is the first day I get to be here on the first day, which is crazy because it's so much more high energy today.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센트럴홀에는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전시 부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 부스 밖에는 길게 줄이 늘어설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또 높은 관심을 받는 게 이동수단, 즉 모빌리티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CES는 이제 더 이상 전제업체만의 박람회가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 발전과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탈 것들이 이곳 CES 전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차세대 도심형 항공 이동수단의 실물을 공개하며 개막 첫날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항공기는 최대 500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요.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소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을 소개하며 끊임없는 진화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IT를 많이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외에도 일본의 소니와 혼다의 합작 전기차인 아필라도 CES에 나섰고 중국의 가전업체 하이센스도 전장 사업을 강조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개막 현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신설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우주항공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법 통과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신설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핵심 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경남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9개월 동안 통과되지 않으면서 경남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때문에 경남은 그야말로 대환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광국토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루어낸 것에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 추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상공인들은 우주항공청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 내에 개청되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우주산업은 앞으로 현재의 5배인 1,3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주항공청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바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시장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업 중인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전업 문제 해결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마지막 남은 개시장인 대구 칠성시장을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국내 3대 개시장으로 불린 대구 칠성시장입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보신탕과 계곡이라고 적힌 간판 여러 개가 보입니다. 다른 두 시장이 차례로 폐업하면서 국내의 마지막 남은 개시장이 됐습니다. 이곳 칠성시장에는 보신탕집을 비롯해 개고기 관련 업소 1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금지법 통과에 따라 이곳도 이제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십 년 생업을 이어온 업주들은 전업이나 보상 등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야? 우리 제일 걱정이지 뭐. 뭐 전빵 하나 얻어갖고 장사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별꼬라지 다 받네. 복날마다 찾아오는 반대 집회가 진절머리 나지만 평생 해온 일을 접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상을 해주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마음 없어요. 근데 뭘 해가지고 먹고 살겠는 게 안 그럽니다. 이 불린 게 다른 거 저녁도 우리 불린 게 뭐라겠네. 저녁도 안 되지. 대부분 고령인 이들이 다른 생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음지에 숨어 다시 개고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처벌 유예 기간 3년 동안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보상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되면 우리 시는 그에 따라서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에 관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법이 안착하려면 업주들의 생계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34살의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아탈 총리는 제5공화국의 최연소 총리이자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생, 올해 34살의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2022년 공공회계장관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교육부 장관을 맡아왔습니다. 5개월여의 장관 임기 동안 이슬람권의 여성 전통 의상 아바야의 교내 착용 금지, 저학년생 기초학력 증진 방안 등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현 프랑스 강요 중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Alors je prends mes fonctions. C'est d'abord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e j'adresse mes remerciements les plus sincères. Cela a été dit ces dernières heures, j'ai pu le lire ou l'entendre. Le plus jeun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l'histoire nomme le plus jeune Premier ministr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신임도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자신의 국가 재무장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와 헌신을 믿는다며
아탈 총리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여러 차례 사퇴 위기에 몰리며 연금 개혁법 등을 밀어붙이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해임할 수는 없고 대신 사임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Attal is really a young prodigy. He's a very good communicator. He's only 34. He's openly gay. He brings a lot of dynamism to the political class. 34살의 성소수자 총리에 대한 프랑스 내 여론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Non, c'est jamais trop jeune. Quand c'est efficace, c'est jamais trop jeune. Ce qui fait peur, c'est que ce soit un mini Macron et ça. Son incompétence est plus gênante que son homosexualité ou n'importe quelle sexualité. Voilà. 오는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7월엔 파리 올림픽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집권 여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에 최소 10%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총리 카드를 던진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극도로 나빠진 남미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이 새해 들어서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경찰과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각 9일 이반 사카셀라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마약 밀매 카르텔 두목이 탈옥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간밤에 수도 키토 도심에서도 최소 5차례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관까지 피랍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외부 출입문에 차량이 돌진해 한때 일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X에 올린 성명에서 현지 시간 8일 오후 6시쯤 한 차량이 백악관 단지 외부 출입구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구속해서 왜 그랬는지를 비롯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그제 발사한 민간 달 착륙선이 기술적인 문제로 결국 달에 착륙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달 착륙선인 페레그린을 개발한 우주기업 메스 로보틱은 현지 시간 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불행히도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전날 추진체 개통의 문제로 연료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달 착륙 임무가 위기에 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광주 도심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서구 상촌동에 있는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경찰은 방 안 이불 등이 불에 탄 점을 미뤄볼 때 A씨가 화재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광주시 동구 서남동 원룸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충남 태안 주택가 차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딸도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부모가 목숨을 끊으면서 자녀를 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살해 연구나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골 주택 앞에 검정 SUV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위가 지서싹걸려 쳐다보니까는 차가 오던거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죠. 자식같이 그렇게 보다가 그랬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부부가 각각 노트에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딸이 아파해서 힘들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을 앓고 있던 딸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부부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어느 한쪽이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숨진 자녀의 수가 지난 2019년 9명에서 3년 만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이 위험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가 함께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일반적인 사망 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눈비가 모두 그쳤지만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낙상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비 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 강릉 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도에,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